강남 빼고 나머지 풀어가지고 부동산 시장 좋아질 택도 없다는 얘기죠. 24억, 35억, 39억까지 가니까 신고가처럼 보이죠. 마치 이게 엄청난 신고가인 것처럼 또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이세요? 근데 최근에 신고가도 다시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긴 하던데 그 대표적으로 또 압구정동 네. 한양 아파트거든요. 아, 네. 압구정동 이제 영동 한양 1차 아파트입니다. 이건 이제 47년차 아파트고요. 지금 재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제 1월 13일 신고가가 된 게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신고가인데 이게 이제 이 이전에 마지막 거래가 언제였느냐 그게 중요한데 21년 2월 달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상승이 이제 한참 막 시작이 되는 이 시점에 거래 이후에 아예 거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가 얼마였냐면 35억이었어요. 근데 그전 거래는 또 언제였냐? 201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3년 만에 일어난 건데, 네. 그때는 24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넣고 보면 24억, 35억, 39억까지 가니까 신고가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것도 호가 차트를 좀 보시면, 원래 이제 호가가 얼마였죠? 45억이었습니다, 이게. 한참. 불과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근데 얘가 지금 호가가 이제 39억까지 온 거죠. 12월 달에. 그래서 이제 거의 5억까지 갔다가 지금 39로 호가가 떨어져서 이게 이제 거래가 된 건데 마치 이게 엄청난 신고가인 것처럼 또 언론에 또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른 사례도 이어서 좀 볼까요? 네. 또 어디가 있었냐면요. 트리지움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 트리지움? 네. 네. 트리지움은 거래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인데요. 자, 트리지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리지움의 네. 전용 149.45제곱미터. 신고가 맞네요. 이게 이제 요 파란색 선이 실거래인데 보시면 34억을 찍었습니다. 24층. 네. 34억. 그리고 이제 이전에 28억 5천짜리 하나고요. 네. 자, 그리고 보니까 23억, 27억, 27억 이렇게 되니까 34억은 당연히 신고가가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거 좀 이상거래로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면 한참 코로나 버블이 가장 심했을 때도 시세가 30억이 안 됐어요. 30억이 안 됐고 지금 매물 호가를 보겠습니다. 지금 호가가 29억 8천까지 있거든요. 29억 8천에서 31억이 지금 여기 최대 호가고 매물이 7건이 있어요, 이미. 근데 이거를 35억에 샀다? 혹시 이거 기자님 상식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여지세요? 근데 매물에 싼 게 있으면 당연히 싼 거일 네. 텐데 뭐 컨디션의 차이가 혹시 그럴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호실에만 특별하게 뭔가 엄청난 인테리어를 한 거의 5억 10억씩 뭐 했다든가. 근데 그래도 이거는 왜냐면 이게 지금 29억 8천에 31억이잖아요, 호가가. 네. 자, 근데 34억이나 3억을 더 준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호가를 이렇게 내놓을 때는 조금 깎아줄 거를 생각을 하고 호가를 내놓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 한 31억이면 그래, 30억에는 내가 거래해준다 생각하고 그럼 4억 차이잖아요. 근데 과연 인테리어로 과연 얼마나 그렇죠. 여기다가 그렇다면 인테리어로 한 7, 8억 정도는 뭔가 자기 돈으로 해서 이것도 한지도 한 1, 2년밖에 안 됐다. 그렇다면 저는 뭔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약간 이상 거래로 좀 보여지고 네. 신고가인 거는 분명하지만 지금 호가 데이터나 거래 이런 매물의 양을 봤을 때는 적은 양도 아니고 이거는 조금 뭔가 아주 특이한 거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다시 뭐 부동산 시장이 다시 또 좋아진다거나 네. 이렇게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신고가가 이제 압구정동에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트리지움에도 하나가 있었는데 압구정동에 있었던 거는 거의 2년 만에 지금 거래가 있었고 그동안 이제 올랐던 게 이제 상승의 거래가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21년 초에 있었던 거래 대비해서는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로 보여진 거였고 트리지움의 경우에는 신고가가 분명히 맞았고 그리고 이제 이 호가보다도 현재 7건의 이제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 같은 평형대에. 근데 이거의 호가가 29억 8천에서 31억 사이인데 35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뭐 인테리어를 아주 뭔가 독특하게 했다든가 뭔가 이제 아주 충분히 그 이상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일부 신고가가 나왔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 신고가도 치고
다시 좋아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절대로 아닌 것 같고 지금 무엇보다 지금 전세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제가 눈을 말씀드렸지만 매매 시장이 좋아지려면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고 전세 수익이 100% 이상 올라가고 또 전세 가격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요. 20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가격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가격인데 이 가격에서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확보를 하면서 다시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 그때가 우리가 진짜 부동산 시장의 바닥에 대해서 논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실거래는 많이 없기 때문에 매도 호가 가장 많이 급락한 이런 데이터도 분류가 될까요? 일단 송도 쪽도 한번 볼까요? 네. 송도 더샵 퍼스트 월드 아파트 얘가 지금 이쪽에 많이 떨어졌네요. 대장인데요. 44평짜리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 23.8%가 네. 떨어졌고 최근 12개월 동안 1년 동안에는 한 27% 거의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한 14억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한 8억 정도 하는 거니까 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네요. 그것도 최근 1년에서도 6개월간 많이 집중적으로 하락하는 맞아요. 최근 6개월 나오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22년 상반기까지는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다가 한 7월 8월 지나고 한 9월 15일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가격이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송도 쪽이 지금 일단 퍼센티지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광교 쪽도 한번 이쪽에 보니까 500세대 이상짜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군요. 이쪽에 광교 중우 S클래스가 여기서 보니까 대장 아파트예요. 딱 대장 딱지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아파트는 일단 매매 호가가 지금 한 14% 정도 6개월 동안 떨어졌고요. 1년 동안 한 20% 정도 떨어졌네요. 분당 쪽 한번 가볼까요? 자, 아름 4단지 두산 3호 아파트 얘가 이제 1132세대인데 여기는 6개월 동안 6.3% 정도 정말 좋게 떨어졌네요. 네. 그 다음에 1년 동안 11% 정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얘가 16억에서 15, 야 진짜 얼마 안 떨어졌네요. 얘는 분당 쪽은 지금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른 단지는 없을까요? 서현동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아파트 진짜 많은 500세대 이상짜리. 자,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는 요 시범 단지 삼성 한신 아파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도 6개월 동안은 6.5%, 12개월 동안은 2%. 정말 역시 하반 경직성이 상당히 강하네요.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 훨씬 덜 떨어졌어요 지금. 여기도 한양 아파트 볼까요? 여기도 한 6개월 동안 8.8%. 와, 4.6%. 진짜 좋게 떨어졌네요. 지금 보니까 광교나 이 송도 쪽은 좀 많이 특히 이제 송도가 제일 많이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분당이 역시 분당이랑 판교 쪽이 하방 경직성이 확실히 좀 강하네요. 다른 지역보다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역시 직장이 있고 일자리가 많은 이런 지역들의 부동산이 참 역시나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가 이제 둔촌주공에 관련해서 이제 대표님께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예전부터 보내셨는데 그 사실 13대책이 둔촌주공 일병구하기였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률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물론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7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계약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이 둔촌주공이 단순히 둔촌주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부동산 산업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둔촌주공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1월 3일 날 오전에 아마 계약하는 그 현장이 아마 한산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마 1월 3일 날 오후에 바로 정책을 저는 펼쳐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둔촌주공 이렇게 살리기를 한 거는 저는 굉장히 잘한 정책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마지노선을 넘었냐 못 넘었냐, 그래서 안전 라인에 들어갔냐,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냐의 그 선이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어찌됐건 그러면 한 70% 정도 비슷하게 나왔다라면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계약률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대책이 둔촌주공을 위한 거였다라고 치면 이 70%가 성공했다, 실패한 거다 뭐 이런 의견은 분분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은 성공한 거 아닐까요? 지금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뭐 70%일지 뭐 65%일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정도 즈음이다라는 거는 저는 괜찮은 저는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둔촌주공에 관해서는 사실 대책 발표 전에 굉장히 센 발언도 많이 하셨는데 택도 없다 이런. 택도 없죠. 원래 택도 없었죠. 근데 이제 1월 3일날 바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런 위기를, 저 사실 굉장히 염려스러웠거든요. 지금 이 대출을 갚냐 못 갚냐, 진짜 둔촌주공이 혹시라도 잘못됐으면 진짜
이로 인한 파장이 굉장히 커졌을 텐데 다행히 이제 그거는 불을 좀 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다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한 3월 정도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둔촌주공 이거는 좀 넘어갔지만 둔촌주공만 사업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PF 사업장들이 있고 당연히 대출이 있고 이거를 지금 뭐 이자를 점점 갚기 힘들어하는 그리고 오늘도 지금 미분양 데이터가 또 공개가 됐죠. 근데 미분양이 지금 6만 채를 훌쩍 넘는 굉장히 크게 또 늘어나고 이런 부분으로 결국에는 부동산 기업에 이제 문제가 될 것들이고 그래서 일단 둔촌주공은 일단 넘어갔지만 이 이후에도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많고 올해 한 3월, 4월 정도를 우리가 좀 잘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도 미분양이 좀 많은지 여전히 많은지 좀 해소가 되는지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사실 6만 건이 분수령이다 이런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미분양 지금 넘은 상황이니까 확실히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또 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이제 그래서 줍줍을 좀 전국 단위로 가능하게 또 원래는 무주택자만 가능했는데 그렇죠. 유주택자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 여파로 좀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매매 수급 이제 이 차트인데 전부 다 밑으로 왼쪽으로 다 박혀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다 매매 전세 시장이 다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전세 시장도 얼어있고 매매 시장 완전 얼어붙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을 조금 한다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절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이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정부에서 규제를 제일 마지막으로 푸는 데가 어디죠? 바로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지금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안 풀었죠. 자, 지금 이걸 보시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제 2003년 4월 달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주택 투기지역을 묶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투기 과열지구는 좀 더 빨리 됐다가 2011년 12월 21일 또 해제가 됐었고요. 다른 구들은 이전에 다 풀었겠죠. 예를 들면 관악구 한번 볼까요? 관악구는 보시면 이제 2008년 11월 달에 풀었어요. 그러니까 2008년 11월 달에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제 강남 4구 이쪽 빼고는 다 이렇게 푼 거거든요. 자, 풀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바로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좋아지진 않았을 것 안 왔죠. 같아요. 네, 계속 떨어졌잖아요. 계속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푸니까 소위 이제 상승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또 올라간다, 규제 풀었다 했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계속 떨어졌고요. 자, 그리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해도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2012년 5월 달에 해제됐으니까 몇 년 뒤에요? 9년, 10년, 11년, 한 3년 반 만에 강남구를 또 풀었어요. 이게 2003년 4월이었거든요. 근데도 바로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았잖아요. 자, 지금은 이제 강남구는 5개가 묶여 있습니다. 지금 주택 투기 지역, 그 다음 투기 과열 지역, 그 다음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 분양가 상한 지역, 마지막으로 고분양가 관리 지역. 이 용어도 어려워요. 이것도 외우지도 못해요, 이거 일반인분들은. 자, 근데 아직 여전히 다 묶여 있어요. 강남 빼고 나머지 지금 풀어가지고 부동산 시장 좋아할 택도 없다는 얘기죠. 강남구를 다 풀어도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네요.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시장은 뭐랑 똑같냐면 항공모함이랑 똑같아요. 방향을 주식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이게 안 된다니까요. 한 방향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네. 저는 몇 가지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정부가 강남도 다 풀어야 돼요. 네, 강남, 소초 다 풀고 나서도 한번 보자. 그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입니다. 네, 그때는 돼봐야 이제 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김기현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